전국 스토리텔링 공모전 수상자, 창작 스토리 6부작, 태권 V, 신태권, 6부 마지막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정의 그날이 왔다. 태권이 가람의 집에 도착했을 때 태풍은 먼저 도착하여 거실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잠시 후 한라봉 교수와 가람이 자리하고 가람의 친척 몇 분도 같이 자리했다. 벌써 2주가 흘렀군. 그럼 자네들이 준비한 것 한번 들어볼까? 누가 먼저 할까? 공평하게 동전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아. 태풍이 동전에 숫자면이 나와 먼저 발표하게 되었다. 태풍의 발표는 가히 태풍 그 자체였다. 보고서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회사 내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도맡을 만큼 뛰어난 발표 실력은 한 교수의 혼을 빼기에 충분했다. 연상 고개를 끄덕거리는 한 교수 모습에 태권은 주눅이 들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태양력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젠 태권의 차례다. 태권은 준비한 대로 할리퀸 개구리에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도출하였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본 설명과 사례로 그 심각성을 부각한 후 그 대책 방안으로 화석연료를 줄여 이산화탄소를 최소화하는 여러 방안을 나열한 후 최종적으로 청정에너지인 원자력 발전만이 이산화탄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였다. 신재생 에너지는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치 비교는 물론이고 전원별 거래 단가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필요한 소요 면적을 계산한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00만 킬로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1기를 태양광으로 건설한다면 발전소 면적의 100배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요하고 이는 여의도 면적과 비교해도 약 1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설명하였고 풍력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은 면적이 필요해서 발전소 면적의 500배, 여의도 면적의 57배 정도가 요구되고 있다고 수치상 구체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그의 주장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보였다. 가람의 입가에 알지 못할 미소가 퍼져나왔다. 마침내 한라봉 교수의 강평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준비에 고마움을 먼저 표시하네. 두 사람 다 핵심을 잘 파악하였고 나름대로 논리를 잘 정돈하였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모두 중요하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확충만으로는 현실적 대안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네. 원자력 발전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되네. 원자력 발전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를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 31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전체 소비 전력의 약 70% 가까이를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 보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원전을 시작하여 세계 6위의 원전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우리의 최고의 기술을 인정받아 UAE라는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지. 그리고 또 체코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게 된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한다면 하는 기질이 있거든. 그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이렇게 세계 속에서 우리의 원전 기술을 수출하게 된 것은 다 원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동안의 노력 덕분이야. 참 고마운 사람들이지. 정말 애국자들이야. 우리 국민들이 원자력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하게 발전소를 운전하고 건설에 매달렸지. 우리의 자체 원자력 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 피땀을 흘려 노력한 결과 OPR-1000이라는 한국형 원전을 만들었고 또한 이제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APR-1400이라 불리는 개선형 차세대 신형 경수로 원전도 개발하여 세계 원전 시장에 팔게 된 거야. 이제는 원자력이 자동차 반도체 선박에 이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수출주 종목이 된 거야. 세계는 지금 다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그 한가운데 서 있다고 볼 수 있지. 참 다행이야. 만일 우리나라가 30년 전 원자력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동남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을 거야. 우리 국민들은 항상 원자력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 그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지. 한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쳐다보고 곧 말을 이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이 게임의 승자인지 패자인지 결정하자는 뜻은 아니네. 우리가 진정으로 지구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기회를 가졌네.
자네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되네. 앞으로도 지구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는 젊은이가 되어 주기를 바라네. 그동안 고생했구먼. 자, 이제 저녁이나 먹자고. 승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었지만 태풍은 스스로가 패자인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밥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약간의 신경질적인 진통이 느껴졌다. 태권 또한 썩 유쾌하지 않았다. 승리의 트로피인 가람을 번쩍 들어 승자로서의 기쁨을 태풍에게 보여주겠다는 당초의 생각과는 달리 담담할 뿐이었다.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태권에게 밀려왔다. 태권은 자기가 어쩌면 가람과 태풍이 예쁜 보금자리를 들려낸 둥지 속을 헤저으며 들어가는 침입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모습이 마구 초라해져 보였다.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 공간 속으로 헤집고 들어가려는 느낌에 죄책감마저 들었다. 태권은 난 승자도 아니고 결코 승자도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가람의 아버지에게 정중한 인사로 속주한 양 나오면서 태권은 가람을 가볍게 안았다. 태권은 어쩌면 이것이 가람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권은 마구 걸었다. 걷고 또 걸었다.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참 오랜만에 맞아보는 비였다. 얼마를 걸었는지 모를 만큼 걸은 후 태권은 갑자기 소라가 생각났다. 태권은 소라에게 전화를 했다. 늦은 시간이었으나 소라는 반가운 목소리로 맞아주었다. 원자력을 찾아온 태권 VC,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래 대결에서는 승리했나요? 그녀의 도발 질문에 태권은 당황스러웠다.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참패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도 풀 겸 경주로 내려가려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내려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내려가서 꼭 연락드리죠. 태권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는 별 하나가 씩 웃고 있었다. 태권은 이 별이 주는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벌써 알고 있었다. 태권은 그 별을 향해 V자 마크를 날렸다. 창작 스토리 6부작 태권 V 신태권 6부 마지막 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